안녕하세요. 도쿄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사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채널에서 사업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었는데 사업은 저희 재테크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몇 년 전에 사업자를 냈었다가 좀 잘 안 됐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는 영상으로도 공유를 한번 했었었죠. 대기업 유통사를 다녔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는 인맥이 없었고 MD를 한 동기들도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말을 바꾸는 걸 보고 실망하셨다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욕은 넘쳐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알아봤었고 이번 시간에 제가 알아봤던 사업 아이템들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비드 경매입니다. 온비드라는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개인들의 경매 사이트는 아니고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의 경매를 담당하는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구에 북한산 올라가는 곳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이건 국유지라서 온비드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기간이랑 입찰 금액이 자기에 맞으면 도전해 보는 거죠. 저는 이 매물에 대해서도 관심 가졌었는데 이유는 북한산이면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등산객들이고요. 매점 운영에서 얼음물이나 등산 지팡이, 막걸리 같은 거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서울대 출신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거기는 학생들보다는 등산객 위주라고 하더라고요. 등산객을 공략한 나만의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분들 한번 관심 가져도 좋겠죠. 광지구 쪽에 있는 어린이대공 이런 곳의 매점 사업권도 한 번씩 경매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알아본 거라서 지금 시세가 많이 변했을 건데 아마 그때보다 엄청나게 가격이 내려갔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이템은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이벤트 데이의 공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리면 솜사탕을 팔았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솜사탕 사주는 게 쏠쏠해서 하루 마진만, 순 마진만 4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유통 쪽에 있었으니까 주요 이벤트 날에 트렌드 정도는 알고 있었죠. 요새 어린이날에는 어떤 상품이 잘 나가고 이런 걸 미리 알아두고 미리 잘 나간 아이템들 땡겨놓고 팔면 매출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티라노킹이라는 장난감이 품절이 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계열사 부사장이 자기 막둥이한테 사주지 못해서 저희 팀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들을 다 동원해서 다른 지역의 고객 컴플레인용으로 하나 빼둔 게 있었는데 그걸 받아다가 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캐치해서 사재기 해놓고 판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매점을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매점은 학교나 도서관 쪽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 학교는 방학이라는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학기 중에는 고정적 수요가 있는 곳이고 도서관도 아이템 잘 뿌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온비드에 매물이 다 나와 있고요. 학교나 도서관에는 자판기도 괜찮은데 본인이 매일같이 물건을 채우러 갈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고요. 이것도 온비드 경매로 당연히 나오는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자판기가 있는데 이 자판 계약이 끝나면 경매로 온비드에 올라오는 거고 자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 보는 거죠. 저는 대학교 때 교내 자판기 알바를 했었었는데 이게 마진이 엄청 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료는 50%의 마진이 있었고 자판기 커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도서관은 시험기간에 아침에 가서 돈을 수금해보면 하루 매출만 100만 원이 나오게 했었습니다. 마진이 50%면 하루 만에 50만 원 남기는 거죠.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새벽에 마실 수 있는 게 도서관 자판기밖에 없었으니까 수요가 엄청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자판기는 음료수 회사에 전화를 하면 공짜로 자판기를 설치해 줍니다. 대신에 자기들 음료수를 고정적으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싫으면 중고로 자판기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접을 때는 다시 중고로 팔면 되는 거고요. 음료수는 인터넷만 봐도 싸게 파는 곳이 있고 또 제기동 이런 곳에 가면 깡업자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싸게 사오는 방법도 있는 거죠. 깡이라고 하는 거 마트 같은 곳에서 가끔씩 크게 행사가 걸리는 상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믹스 커피 이런 게 200개짜리가 뭐 40% 할인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멤버 세트까지 최대한 받아서 몇 천만원씩 사가는 걸 깡친다고 하는 겁니다. 유통업에서는 이걸 금지를 하는데 이유는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 건데 업자가 대량을 사가 버리고 또 이걸 자기들 마진을 붙여서 다시 시중에 내놓는 거죠. 대형 할인점에서 기껏 협의를 해서 2만원짜리를 10,000원 팔도록 한 건데 이걸 자기들이 10,000원 사가고 나중에 시중에 15,000원 정도 받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한테서 2만원에 사갈 고객들도 15,000원짜리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깡이고 이런 거를 유통업에서는 가급적 금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깡업자들이 미리 확보한 물량이 있으니까 음료수 싸게 살려면 제기동 쪽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을 알아본 건 지하철역의 지하상가인데 이건 온비드가 아니라 지하철이기 때문에 서울 메트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볼 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콧대가 세더라고요. 입차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자리도 별로 없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지하철에 가보면 곳곳이 공실이죠.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가격이 내려갔을 겁니다. 여러분의 승부수 띄울 아이템이 있다면 메트로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공매를 알아본 건데 세관 공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다녀올 때 무제한으로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대규모로 사와야 될 때는
세금도 따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다짜고짜 물건을 사온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공황세관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물건은 압수돼서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세관공매라고 하는 겁니다. 세관공매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자세한 방법이 나오고요. 혹시나 명품 같은 것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명품 지갑이나 현수 같은 것도 경매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대량으로 수입된 차량 용품이 세관 공매로 나오니까 자기가 낙찰을 받아서 자기 쇼핑몰에 파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특화된 분야가 있다면 한번 알아보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쇼핑몰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살고 있는 지역 세무서를 가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발급해주고요.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전자상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네이버 스토어로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팔 수만 있다면 후발주자여도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것에서 앞서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본 건 사업자가 있으면 도매꽃 같은 도매 사이트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한 번씩 엄청나게 싸게 물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도매꽃 사이트를 예로 들면 아까 말한 메뉴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몸빼가지 같은 게 500원에 올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몸빼 같은 게 땡초를 싸게 올라오면 몇백 벌 정도 싸게 사서 차에 싣고서 시골 장터 같은 곳에서 깔아놓고 파는 거였습니다. 500원짜리를 500벌이면 25만원인데 4벌에 만원 이렇게 받고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동대문 같은 곳에 가면 몸빼도 못해도 5천원은 받아가는데 절반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시골 어른들 대상으로 팔면 하루에 100만원 정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메인 자리는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겠지만 가끔 드라이브 하다 보면 도로 한쪽 구석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종종 보이게 되는 거죠. 어제만 해도 제가 지하철역에 가다 보니까 남자 서너 명이서 지하철역에서 가방을 알아두고 팔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당연히 지하철 직원이 보면 뭐라고 하겠지만 꼭 여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오다 가다 괜찮은 지역을 받은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다 이런 물건 떼다 팔아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고요. 저는 이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아서 같이 할 사람들 한번 알아봤었는데 제 주변에는 온실도 갖춰줄 뿐이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면 해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싹 다 날리더라도 몇십만 원 안 들어가는 거고 또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게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안 팔리는 거 스토어에서 땡처리로 팔아버리면 되니까 크게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알아본 사업 아이템들을 공유해봤고요. 사업을 구상하고 도전해보고 저보면 내린 결론은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가격 경쟁이 있거나 아니면 상품 경쟁이 있거나 아니면 인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에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똑같은 물건을 저렴하게 떼올 수가 없는 거죠. 일반에는 다른 경쟁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물건을 자기 혼자 착안해서 구해올 수도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내 쇼핑몰을 홍보해줄 정도로 인맥이 많거나 내 자신이 유명인이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최우수된 몸빵인데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들, 그러니까 저 같은 회사원 출신들은 주변에 회사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으쌰으쌰한 사람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미리미리 튼튼한 인맥을 만들어주기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몸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맥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공유해드린 사업 아이템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